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30대 직장인 몽키 세컨드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이번 주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 자신의 투자관을 확립하기 위해 매주 성장 과정과 투자 일지를 기록할 뿐인데 10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서 구독해 주신 점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보람차네요. 부족한 채널이지만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유튜버의 콘텐츠 성향을 중심으로 비슷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속성과 팬덤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주식 투자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채널에는 해당 주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형성된다고 하네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도 사용자의 시청 기록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유튜버와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 해당 채널을 노출해 준다고 하고요. 제 채널의 주제가 크게는 주식 투자지만 작게 나누어 보면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 구글 투자, 지수 투자, 워렌 버핏식 투자, 파이어족 등으로 퍼져 있어서 구독자분들 모두 이런 주제들이 관심사이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 모두 정말 반갑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4억 2천만 원이었던 해외 주식 계좌는 이번 주에 4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동일하죠? 이번 주 구글과 나스닥은 모합 수준이었고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차익 정도의 차이만 발생했네요. 이번 주는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6년 1분기 13F 보고서가 공시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알파벳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5년 4분기 알파벳 보유 주식수는 약 1780만 주로 원화로는 약 8조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 2026년 1분기에 알파벳 A 주식수는 3640만 주 추가 매수하여 총 5420만 주가 되었고 알파벳 C 주식도 350만 주 신규 매수하여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1.95%였던 비중이 6.32%로 증가했습니다. 원화 가치로는 약 16조 원 매수한 셈으로 현재 총 24조 원 정도 알파벳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이 22%인 1위 애플에 이어 약 6%의 비중으로 구글이 빅테크 기술주 중 확고한 2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후임 CEO인 그렉 에이블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워렌 버핏은 여전히 회사의 투자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남겼기에 분명히 워렌 버핏의 의사결정도 포함된 투자일 것 같네요. 이 외에 아마존, 비자,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 등 소규모 지분 12개 이상은 정리했는데요. 지금의 미 증시가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현금 보유량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구글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신 것을 보면 확실히 구글의 AI 기술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명언으로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모든 주식에 10년 이상 투자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장기 투자 안목으로 고민하여 선정하고 비중을 늘린 주식이 바로 구글이라는 점이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일평생 투자에 몰두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전문가들 모두의 판단이 합쳐진 결과인 점도 믿음이 가고요. 제가 이번 영상 첫마디에서 30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AI를 모두 겪은 세대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시장 확대와 투자 기회를 같이 엮어서 다뤄볼 거예요. 정보화 혁명은 1970에서 1990년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말은 컴퓨터가 없는 모든 기업은
사무직 근로자 1인당 최소 1대, 가정집도 1가구당 최소 1대 분량의 잠재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델, HP, IBM, MSI, 기가바이트 등 여러 제조사가 있었지만 운영체제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독점했습니다. 컴퓨터가 아직 완전히 보급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컴퓨터의 잠재적 수요나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는 윈도우의 경제적 혜자를 예측했거나 지켜봐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금에서야 느낍니다. 이후 피처폰이 보급되면서 다시 1인당 1대씩 핸드폰이라는 잠재적 수요가 발생합니다. PC가 없어도 통화, 문자, 카메라, mp3, 게임 등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었죠.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모토로라 등 다양한 제조사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피처폰 시대는 금방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PC가 없어도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일상생활을 디지털화 시켰으며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SNS, 결제, 배달앱, 지도앱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앱 생태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현대 정보화 사회의 사용자 경험을 주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LG전자의 옵티머스, 애플의 아이폰이 경쟁 구도였던 것 같은데요. 피처폰 강자였던 노키아, 모토로라는 몰락했고 LG전자도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크게 갤럭시와 아이폰 구도로 경쟁하고 있죠.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시장에 보급되기 전에 애플과 앱스토어의 잠재적 수요와 시장의 독점성을 예측하거나 지켜봐왔다면 애플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외에도 에어팟, 아이패드, 아이맥, 맥북, 애플워치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면서 강력한 브랜드라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애플이 1위를 확고히 다지는 모습을 본 후에야 투자했습니다. 보적인 고객 충성도와 강력한 앱 생태계와 안전성, 경영진에 대한 신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경부터 대량 매수하여 큰 수익을 얻었고 여전히 포트폴리오 1위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업도 많습니다. 애플이 추진했던 자동차 프로젝트는 자동차는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서 자동차 안에서 휴식하고 업무를 보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려 했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주변 환경을 3D로 매핑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에 통합하는 공간 컴퓨팅 기기로 비전 OS를 기반으로 시선과 손 동작, 음성만으로 앱을 제어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컴퓨터, 스마트폰의 잠재적 수요와 독점 기업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와 남은 잠재적 수요를 알아봐야겠죠? 다만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편이라 약간 편향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관심이 없어서 메타 주식은 평생 매수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다 보니 온라인 쇼핑도 아마존을 쓰지 않고 쿠팡만 쓰다 보니 아마존 주식도 매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이 아닌 삼성전자의 갤럭시만 쓰다 보니 애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아예 쓰고 있지를 않고요. 그런 제가 구글 제품과 서비스는 맨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평소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고 출퇴근길에는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죠. 회사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 구글 독스, 구글 미팅, 구글 캘린더, 지메일, 제미나이, 클로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는 엔트로픽이 개발했지만 구글이 많이 투자했으니까요. 앞으로의 미래의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잠재적 수요가 있는 분야는 AI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 행정 분야와 IT 회사 등의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AI 도입으로 인해 채용 감소, 구조 조정,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낀 인건비는 어디로 갈까요?
AI 모델과 AI 에이전트의 구독 비용과 토큰 비용으로 소비되어 AI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제미나이와 클로드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후로도 구글과 엔트로픽의 신규 AI 서비스에 토큰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AI 기업이 돈을 쓸어 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제미나이 앱에 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자율주행차와 로봇 내에서 피지컬 AI의 두뇌로 실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로봇 제어 전용 모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발표하여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 차량의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제미나이를 탑재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아직 도로에는 전기차보다 내연 기관차가 훨씬 많고 가정용 로봇도 로봇 청소기 정도만 4가구 중 1가구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쉬거나 유튜브를 보고 싶어하는 자율주행차 잠재적 수요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로봇 쪽도 고령화 인구의 간병,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적 수요가 1인 1가구로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주변 말고 미래에 펼쳐질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들과 가정집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상상해보면 거기에 탑재되는 제미나이를 통해 구글이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에 컴퓨터에 탑재된 윈도우나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점차 보급되면서 시장을 확대했던 것처럼 컴퓨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에 모두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보급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참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비서처럼 내 일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로는 이미 발전한 상태입니다. 물론 계속 개선이 필요하겠지만요.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에 맞게 구글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AI 기술 성장성이 기대되고 미래의 잠재적 수요도 풍부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믿기에 지금처럼 구글 2배 ETF인 GGLL로 장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QLD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수 투자니까 은퇴할 때까지도 가져와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이런 기술 혁명과 잠재적 수요를 잡을 기회가 몇 번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안목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비단 기술 혁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기도 합니다. 나스닥 주식 중에서는 아직 콘텐츠를 구독할 잠재적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넷플릭스를, 아직 펩시콜라와 스타벅스 커피를 구매할 잠재적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펩시코나 스타벅스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에 잠재적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도비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넷플릭스를 구독할 사람은 이미 다 구독했고 펩시코나 스타벅스도 이미 시장에 모두 보급되어 더 이상의 잠재적 수요는 거의 없어서 성숙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고 어도비의 포토샵도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성 편집하다 보니 오히려 더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제 주변의 환경이나 실제 지표를 비교해보며 투자 판단을 내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상상하면서 투자하시고 계신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